30대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내 집이 있고 괜찮은 차를 몰고 출근하며 어느 정도는 인생이 정리된 어른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불안한 통장, 여전히 모호한 커리어,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질문 하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대충 산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먼저 떠올랐고 쉬는 날에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죠. 20대에는 몸도 시간도 넉넉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고생쯤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싸우면 어느 순간엔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이상한 감각이 생깁니다. 분명 더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은 줄어들고 하루는 바쁜데 인생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 인생이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면서도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한 번도 깊이 따져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20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조금 돌아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선택 하나가 몇 년을 좌우하기 시작하고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되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은 쉽게 고갈되고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막막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못나져서가 아니라 인생이 요구하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애쓰는 전략이 아니라 다르게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술도 능력도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원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은 요청, 습관처럼 이어진 관계에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한 번쯤은 괜찮고 오늘 하루쯤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선택들이 어느 순간 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요를 말하지 못하면 인생의 일정은 늘 남이 정해줍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관계가 망가질 것 같고 기회가 사라질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기준 없이 예스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빨리 소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20대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나랑 안 맞아라는 말로 스스로를 너무 빨리 정의해왔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가능성을 닫고 한 번의 평가로 자기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렸죠.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결과로 나를 규정하는 방식부터 내려놓아야 할 시기예요. 잘 안 됐다는 사실과 내가 부족하다는 해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선택, 같은 후회,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요를 말한 뒤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집중력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이름은 시간입니다. 청춘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같은 목표를 두고 10년 늦게 시작한 사람은 매달 거의 2배를 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결정을 미루면서도 하루하루 새는 시간에는 무감각합니다. 회의 하나, 약속 하나, 의미 없이 흘려보낸 저녁 하나가 쌓이면 그게 인생이 됩니다. 시간의 복리는 인생을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선택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원리는 경제적인 복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의지보다 환경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는 대부분 계획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과 그 관계의 기본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복리는 결국 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본값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활이 당연해지는지, 어떤 소비가 자연스러워지는지, 어떤 목표를 미루게 되는지,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선택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방향이 맞는 관계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쪽으로 가게 만들고, 방향이 다른 관계는 매번 설득하고 타협하고 스스로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의 영향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삶의 궤적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커리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30대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의 숙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길에 10년 먼저 간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이건 성공을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볼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시간인지, 건강인지, 아니면 선택의 자유인지. 둘째, 그 포기를 스스로 납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버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커리어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평생 내고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미루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20대의 몸은 웬만하면 버텨줬지만 30대의 몸은 모든 선택을 기억합니다. 잠을 줄인 하루, 움직이지 않은 한 달, 무너진 식습관 하나가 조용히 누적됩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역시 복리처럼 쌓여요. 중요한 건 완벽한 루틴이 아닙니다. 계속 지킬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예요. 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기준,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준. 이 기준이 쌓이면 10년 뒤의 몸은 지금과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는 시간 이야기와 가장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시간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하루가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다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30대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이 선택은 10년 뒤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프지 않고 제대로 된 청춘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30대를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가장 정리하고 싶은 선택이 무엇인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생 설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